한의사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텐데요. 그래서 장수생들이 한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요사이 조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장수생에서 지금은 40대 한의사인 따슌입니다. 지난 한의대 좋은 영상 1탄에서는요, 적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봤고요. 오늘은 취업 현실이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좋은 영상은 3탄, 4탄도 나올 듯 합니다. 한의대 6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런 한의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면허증 가지고 진로를 정해야 되겠죠. 종종 학점 관리에 대해 물으시던데요. 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갈 거 아니면 성적은 취업과 그닥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졸업 후에 대학교 부속이나 다른 한방병원에 수련의도 갈 수 있고요. 한의원 부원장으로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군대 미필자들은 공중보건의로 가게 되는데요. 공보위 기간은 한 3년입니다. 장수생분들 중에 몇 개월 준비 기간을 거쳤다가 개원하시기도 하는데요. 말이 개원이지 개원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의대 교육만으로 임상 실무까지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한의학 이론 교육에 한약, 침치료 등에 대해서 다양한 실습 교육도 있고 한방병원 참관 실습도 있지만요. 우리가 한의원에서 직접 진료 볼 때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각종 서류 관련해서 한의원 개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임상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여러 사안들은 로컬에서 직접 부딪혀 가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통해서 실무적인 것을 익히거나 한의원 원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환자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임상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의학은 도대식 교육이 강한 편입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주인공 허준이 스승 유이태에게 배웠던 것처럼요. 지금은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도대식 교육이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장님께 임상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실력 있고 좋은 원장님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실제로 대표 원장님의 진료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점차 나중에 본인에게 맞는 한의학 분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방치료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느 한의원은 사상체질이나 팔체질로 진료를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는 체질이 아닌 동의보감이나 상한론 등의 다른 한의학 분야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침치료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일한 곳에서 배운 술기 위주로 나아가기도 하고 점차 본인에게 맞는 침법이나 술기를 선택해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의사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텐데요. 그래서 장수생들이 한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요사이 조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추나가 보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의사 취업 시장에서는 30대 초중반의 남자 한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환자분들 역시 젊은 한의사 원장을 선호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나이 많은 한의사분들의 경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젊은 한의사분들이 좀 더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준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원도 대형화 365 추세로 가다 보니 구인글도 많고 연봉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선호하는 연령대는 아무래도 30대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취업에 있어서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 원장이 한 30대 중후반인 경우가 많고 추나 때문에 젊은 부원장을 뽑기 때문인데요. 추나가 조금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한방요법입니다. 그래도 한의원 원장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나이 상관없이 뽑는 분도 계시고 한의원 특성에 따라서 나이보다는 다른 조건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적은 비율이고 경쟁은 그만큼 높겠지요. 지금은 한의원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한방병원도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의계 현실이 여러분이 졸업했을 때 현실과 같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앞으로 한방 수요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한방보험 관련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취업시장 분위기가 어떨지는 또 그때 가봐야 합니다. 지금 부원장 페이는 실수령 기준으로 한 500에서 한 800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인센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생 같은 큰 한방병원에서 과장급으로 있게 되면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루틴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실무적인 것을 많이 익힌 뒤에 본인의 한의원 개원으로 가는 것이 좀 가장 일반적입니다. 사람마다 한 1년에서 2년 아니면 3, 4년 정도 봉지기로 일한 뒤에 보통 개원하는 편입니다. 또 한방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거친 뒤 펠로우로 남기도 하고 학교 쪽이나 다른 연구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개원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한방 수요보다 지금 한의사의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니 개원가의 현실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분야나 경쟁이 치열하고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한의원 개원 역시 경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좀 경영 마인드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치열한 개원가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원장으로서 치료적인 면 외에도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한의원도 일종의 자영업이라 경비 외에 각종 세금도 신경 써야 하고요. 직원 교육이나 홍보, 마케팅에도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한의원도 처음부터 대박 나는 곳도 있고 처음에는 고전을 조금 하다가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들로 인해서 한의원 경영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의사는 치료 시에 좀 액팅이 많은 직업인데요. 환자와의 진료 상담에서도 대화가 조금 많은 편이고 침치료, 부항시술, 약침, 추나 등등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치료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는 조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직업입니다. 특화 한의원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피부, 다이어트, 부인과, 면역질환, 정신과 이런 유의 특화인 경우에는요. 주로 진료 상담, 침치료, 한약 처방,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한의원보다는 상담과 한약 처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분야로 진료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특화 한의원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야나 경쟁이 치열하고 성공과 실패가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의사 역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꾸준히 자기 개발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연봉이 엄청 높은 직업은 아니지만요.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크지 않고 나름 워라밸이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수생의 졸업 후의 진로나 한의사가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